녹음 파일이 있으면 무조건 빼박 증거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실제로 녹음 파일을 잘못 활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제출한 사람이 형사처벌 받고 감옥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사장님, 그 성범죄나 사기 같은 일 당했을 때 녹음 파일 있으면 그냥 빼박 증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녹음 파일은 굉장히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증거의 세계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말인데, 말이라는 증거가 가진 단점은 말은 변할 수 있고 또 상대방과 내 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녹음이 되어 있다면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밝히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히 밝힐 수 있어서 가장 강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은 이게 동시에 불리한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적인 지식이 없고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알지 못하면 이게 동시에 나한테 어떻게 불리하게 작용될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상의를 하시고, 과연 이게 오로지 나한테 유리하기만 한 건지, 혹은 불리하기 때문에 제출을 안 하는 게 난지, 아니면 불리하지만 어차피 상대방을 통해서 밝혀질 내용이라면 내가 먼저 오픈하는 것이 끝에 가서 덜 불리한 건 아닌지,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녹음 파일을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 궁금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파일 자체를 제출해도 되고, 파일 자체를 제출한다는 말은 아직 형사사건은 이 전자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파일을 CD에 담거나 USB에 담아서 제출을 해야 되고, 이것과 별개로 녹취록을 함께 제출하셔도 되고, 파일만 내도 되고 녹취록만 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녹취록은 인근의 속기사 사무실에서 의뢰를 하셔도 되고, 심지어 내가 직접 듣고 작성을 해도 됩니다. 다만 녹취록만 낼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이 전후의 내용이 담긴 파일을 제출하라고 이후에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원본 파일도 함께 보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녹취록을 낼 때 주의사항은, 나도 모르게 또 인간이다 보니 본질적으로 내가 제출하고 싶은 부분, 즉 내 입맛에 맞는 부분만 쏙 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오히려 나중에 불리한 것만 쏙 뺐다는 이유로 사건이 불리하게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낼지 역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녹취 파일의 양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통화를 4시간 했는데 이 4시간 한 개 파일이 몇십 개가 된다. 이런 경우는 파일을 통으로 내버리면 아무리 열정이 많은 수사관님이라 하더라도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다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필요한 부분을 녹취록으로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의 팁은 고소장이나 의견서를 낼 때 녹취 파일명 어떤 것에 몇 분부터 몇 분 이런 식으로 시간을 기재해서 제출하는 것도 업무 처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녹취록을 낼 때 중요한 점은 전후 맥락을 모두 포함시켜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어떤 욕설을 당해서 모욕죄의 피해자라고 해서 상대방이 한 욕 한마디만 딱 냈다고 해서 모욕죄가 바로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전후 맥락이 포함된 자료를 한 번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녹취록이라고 하셨는데 그 녹취록은 어떻게 만들면 되나요? 가장 표준적인 방법은 속기사 사무실에 의뢰를 해서 속기록을 작성받아서 제출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기 어렵다면 직접 자기가 듣고 자기가 작성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걸 해야 더 좋고 나쁘고 이런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속기사 사무실에서 하면 보통 앞에 속기사가 듣는 대로 객관적으로 적었습니다 라는 안내 문구와 함께 도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사자 개인이 하는 것보다 신뢰를 줄 수는 있지만 본인이 직접 하셔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신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녹취록을 작성해 주기도 합니다. 참고로 검찰청의 경우에는 전속 속기사님들이 계신데요. 모든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녹취록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 경제적 사정이 너무 어렵다면 좀 너무 어렵다는 점을 잘 설명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잘 활용해서 녹취록 작성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마음대로 그 녹음을 하면은 불법 아닌가요?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우선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이것을 위반해서 녹음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없고 이런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형사처벌은 당연히 전과가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이 맞습니다. 다만 조문에 나온 것처럼 타인 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대화의 당사자라면 그걸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 되진 않고 증거로 활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대화의 당사자라는 의미이지 내가 반드시 꼭 말을 해야 되고 그 녹음 파일에 나의 멘트가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나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다면 내가 대화의 당사자인 게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녹음을 함에 있어서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 부분은 법조인들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는 대화의 당사자니까 녹음을 했지만 그 안에 다른 사람의 대화가 또 있다면 그 부분까지 녹음한 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또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검사로 일할 때 저는 이제 제 자리에 앉아 있었고 저희 수사관님께서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켜보니까 피의자가 뭔가 이렇게 녹음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가면서 봤더니 역시나 녹음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녹음하시면 안 된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어차피 수사관하고 하는 거는 내가 대화의 당사자니까 뭐 녹음해도 되지 않냐 이런 식의 말을 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도 그 안에는 저나 다른 수사관님 또 다른 우리 실무관님이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한다면 그 대화는 이 녹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타인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녹음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내가 대화의 당사자라 하더라도 여기서 한 녹음을 어디에 함부로 유포하거나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진 않더라도 상대방의 인격권 중 하나인 음성권이라는 것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의 경우에 단골처럼 제출되는 증거가 배우자 몰래 녹음한 녹음 파일들인데, 이런 경우에 실무에서는 법 규정과는 달리 이 자료들을 불륜을 인정하는 정황상의 어떤 증거로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는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불법 녹음 그리고 녹취 파일을 어떻게 제출하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자료든 제출하기 전 부디 변호사와 꼭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변호사가 보기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 직접 판단을 하지 마시고 그 판단을 전문가에게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여러분들의 사건을 꼼꼼하게 맡아줄 변호사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최용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